자, 그럼 이제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요 기출문제 유형들을 한번 슬쩍 보도록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던 기출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되어 있는 문제를 기반으로 거의 99.9% 비슷하게 낸 거고요. 영진닷컴에서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에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 사이즈 보시면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가 존재하거든요. 요거를 참고해서 일단은 먼저 문서를 만들어 줘야겠죠. 파일에서 new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주시고요. 문서 사이즈의 크기는 여기 써 있는 여기서 가로값 160이고 높이값 24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3mm 더 크게 해서 166이라고 쓰고 246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버전이 정말 낮을 때 CS3 정도 되는 버전일 때는 그렇게 쓰는 게 맞지만, 그 이후 버전에서는 여기 블리드라는 기능이 존재해요. 그래서 아예 여기다 3mm라고 체크하고 쓰시면 됩니다. 단 컬러 모드라든가 밀리미터라든가 300dpi 이런 거 확인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이건 체크하실 일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K 누르면 이렇게 문서가 만들어지죠. 자, 바깥에 있는 블리드까지 이미지 작업을 하는 거고, 가이드라인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 총 16등분 해놓고 만드시는 게 유리할 테니까 컨트롤 R 눌러가지고 눈금대에서 꺼내셔도 되고, 아니면 단순하게 선을 그어서 하셔도 됩니다. 얘가 하나, 둘, 5개씩 해서 아트보드 기준으로 위아래 배치하고요. 로테이트로 돌려서 90도죠? 마찬가지로 좌우, 위아래, 가운데 해서 배치를 하는 거죠. 자, 이때 그룹하고요. 팁을 좀 드리자면, 이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만 쓰고 포토샵에서만 쓰는 문서가 아니잖아요. 일러스트 작업한 걸 포토샵에 또 넘겨서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선의 색깔을 아예 없애게 한 다음에 가이드라인화 시켜서 쓰시면 포토샵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안 넘어가요. 또 만들어야 돼요, 불편하게.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병행 작업을 하실 때는 가이드라인화 시키시는 게 편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를 그냥 선 상태에서 레이어만 따로 만들어 잠그시는 게 좀 낫습니다. 혹시나 가이드라인 시킨 것을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단축키는 컨트롤 Alt 숫자 5번이고요. 상단의 메뉴 뷰에 보시면 똑같이 가이드에 컨트롤 숫자 5번이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거였다면, 릴리즈 푸는 게 Alt 컨트롤 숫자 5번이라고 써있죠. 누르시면 가이드라인화 되어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풀어줍니다. 단 잠겨 있는 건 안 되고, 잠긴 걸 푼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가이드라인으로 된 것을 풀어 주셔야 한다는 거,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으로도 넘길 예정이므로 이거 그대로 저는 레이어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에서 레이어 활용하는 것처럼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레이어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서로 연동하는 경우엔 더 그렇죠. 단순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넘기시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통째로 모든 걸 넘기실 때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레이어를 관리를 해서 포토샵에서 특별하게 관리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편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이드라인이라면 이 버튼 눌러서 가이드라인이라고 써서 선택한 얘네들을 요 끝에 점 이렇게 드래그하면 옮겨지죠. 요거를 이렇게 잠궈 놓고 쓰시면 컨트롤 알트 숫자 2번 눌러도 풀리지도 않을 거고, 필요할 때마다 레이어 눈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서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너무 선이 두꺼워서 불편하시다면 잠긴 거 푼 다음에 선의 두께만 여러분이 보시기 편한 두께 정도로 바꿔놓고 색깔도 바꿔놓으신 다음에 잠그면 훨씬 더 보기 편하시겠죠. 자, 이렇게 점점점 시야를 넓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 자체는 여기서 할 건데, 아까도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 드렸다시피 각 필요한 기능별로 묶어지는 그룹별로 레이어를 따로 작업하셔서 포토샵으로 넘기셔야 재가공이
덜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얘네들을 하기 전에 먼저 작업하는 내용들 쭉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자, 저장 먼저 한번 하고 갈게요. 세이브 에즈 눌러서 저는 그냥 바탕화면 쪽에다가 저장을 먼저 할 거고요. 1번부터 한 번씩 먼저 그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사실은 아래쪽에 여기를 보시고 그 비율에 맞춰서 각각의 도형이 어느 정도 크게 되는지를 먼저 배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너무 크거나 뭐 비율이 되게 찌그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겠죠. 그거는 저는 일단 건너뛰고 하겠습니다. 1번 농업인의 날이라고 써 있는 건요. 자, 대략 요 위치에 요 정도 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크기 정도에. 그래서 옆에다가 농업인의 날이라고 쓰고 따로 만들어서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서체를 찾아서 쓸 건데요.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서체를 무슨 서체로 쓰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쩌다 한두 개가 나오지 거의 안 나옵니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약간의 팁을 좀 드리자면 자,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에서 나오는 서체 중에 대부분은요. 공석, 바탕, 명조 계통은 거의 요 안에서 나올 거고요. 고딕 계통은 HY 경고딕 그리고 도둠 요 정도 선에서 거의 나오는 편입니다. 가끔씩 불림 정도는 나오죠. 즉 윈도우 쪽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서체 요 6가지 선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6가지는 딱 보셔도 거의 큰 어려움 없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공서 서체의 경우는 따로따로 띄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낫겠죠. 자, 공서의 경우는 눌러서 이렇게 생겼죠. 그냥 공서하셔도 되고 HY 공서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바탕의 경우도 바탕체라는 걸 찾아보신다면 바로 찾아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탕과 바탕체는 달라요. 그건 알고 계세요. 뭐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실제로는 공서와 공서체 다르고 바탕과 바탕체는 다른 겁니다. 자, 명조도 어도비 명조를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기는 하겠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도비 건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만 깔려있고 서체는 안 깔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명조체도 찾아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시겠죠. 거의 뭐 여기 다 있으니까 일단 어도비 명조가 있으니까 느낌 거의 같으니 그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HY 견고딕 자, HY 견고딕은 쭉 움직여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명조도 뭐 같이 있는 것 같으니까 찾아서 분명히 같이 봤는데 또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도둠 자, 도둠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익히 알고 있는 고딕 계통의 서체가 바로 도둠이죠. 자, 굴림 굴림은 끝에가 둥글둥글하게 생긴 아이를 굴림이라고 하죠. 새굴림이라고 선택하긴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계통으로 알고 계신다면 대충 보고 어느 서체겠구나 라고 파악이 가능하실 거고 요 바탕과 명조가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바탕과 명조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이거 잘못 썼다고 해서 감점되지 않습니다. 티가 안 난다는 얘기는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거의 이 정도 선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럼 농어민의 날은 여기 보고 있는 공서면 해결이 되겠죠. 공서랑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아마 바탕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바탕이 생각보다 찾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이게 이쪽에 찾는 게 좀 더 편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굵기나 이런 것들도 적용된 아이가 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찾아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바탕 아니야 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비슷한데 살짝 다른 아이들이 있으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견명주일 수도 있습니다. 명조랑 바탕이 되게 비슷해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엔 얘를 보시면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 도형화 처리해서 깬 다음에 언그룹 하시고, 자, 농이라고 써있는 얘는 조금 더 크니까 Shift 누르고 키우고, 그 다음에 업이라고 하는 얘는 얘보다 조금 작으니까 조절해서 또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인 이라고 하는 글자는 조금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배치하시고, 의 인보다는 의가 좀 더 작으니까 좀 더 줄이고, 아래쪽 라인은 거의 맞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날 얘는 거의 맨 앞에 있는 글자랑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색상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색상도 마찬가지 다 가급적이면 선택을 해가지고 스와치에다 등록을 해놓고 쓰시면 조금 더 다르기 편하시긴 할 거예요. 60에 80에 80에 40 정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이 글자와 같이 들어가는 밑에 있는 요 글자들 사이즈도 비율 보고 맞추신 다음에 서체의 색상까지 맞추시겠죠. 내용 보시고 명조가 맞는지 뭐 다른 아이가 맞는 건지 직접 찾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다 되었다면 요건 그룹 하시고 밑에 있는 요 글자 뭐 다른 뭔 작업을 할 거 아니니까 얘도 아웃라인으로 도형화 처리하세요. 자, 그래서 위아래 배치까지 맞춰주시고 사실은 이 아이들 전부 다 어디서 이쪽에서 전부 다 작업이 돼서 배치가 되었어야 했던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크기 비율을 맞춰서 배치하시고 자, 그냥 끝내지 마세요. 그냥 끝내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레이어 현재 작업된 이 레이어만 별도로 여기서 따로 레이어 만든 다음에 옮겨주세요. 이거는 저는 타이틀이라고 레이어 쓰겠습니다. 작업을 해서 그 그룹이 처리될 수 있는 것끼리 묶어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나중에 포토샵으로 다시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띄기 편하게끔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전부 다 레이어 하나로 딱 합쳐져서 보내시기 때문에 작업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 글자들의 테두리 선 흰색 선이 있는 요것들은 여기서 하지 마세요.
테두리 선이 자 여기 써 있는 그림에서 이 테두리 라인이 어떤 뭐 브러쉬 모양처럼 막 이렇게 되고 있다면 일러스트에서 하는 게 맞지만 일정량 두께를 가지고 브러쉬 모양을 테두리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전부 다 포토샵에서 하세요. 그림자 효과도 만약에 들어있다면 일러스트가 아니라 포토샵에서 하세요. 효과들은 다 그냥 포토샵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훨씬 더 작업 속도가 빨라요. 자, 그럼 요거 다 끝났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아이콘 만들도록 할게요. 자, 2번 벼 그림이 있죠? 자, 요거. 자, 벼도 뭐 적당하게 크게 위치 박스 그린 다음에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그릴게요. 이거 나중에 자꾸 찾기 편하게 할 거니까. 자, 벼는요, 일단은 뭐 쉬운 거부터 할게요. 휘어져 있는 것부터 그리자면 그냥 저는 동그라미 툴 가지고 그리려고 합니다. 사실 펜툴로 하셔도 되고요. 선으로 바꾼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왼쪽에 있는 아이를 지우고 뭐 필요하다면 얘까지 지우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펜툴로 해도 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휜 다음에 이렇게 휘면 아래쪽 하나 나왔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UI를 컨트롤 C 미리 복사해 놓고요. 직접 선택 툴로 얘를 그대로 끄집어 올려서 슬쩍 위치만 살짝 바꿔요. 여기는 포인트 그대로 두고. 그런 다음에 같은 자리에 컨트롤 F 붙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왜 제가 이렇게 그렸냐면 좀 더 조절하긴 해야겠지만 선은 현재 두께가 똑같잖아요. 근데 선에서 스트로크에서 선의 기본 두께를 올린 다음에 밑에 프로파일에서 우리는 모양을 바꿀 수 있죠. 양쪽 끝을 가늘게, 중간은 두껍게. 이렇게 하고 선의 두께를 더 많이 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죠. 물론 위에 건 좀 더 가느니까 좀 더 가늘게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럼 뭐 했어요? 벌써? 느낌이 다 끝났네요. 다 만들었네요. 그럼 요거대로 우리는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를 통해서 면 처리해 버리시면 끝났죠. 패스파인더로 합쳐버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점의 개수를 줄이는 심플리파이 오브젝트의 패스의 심플리파이를 이용해서 점의 개수를 적당하게 줄여서 배치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벼 이삭이 들어가 있는 그림은 먼저 선, 라인을 따라 하나 그려놓고요. 자, 여기에 벼가 쭉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자, 방법이 너무 많아요. 방법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하시든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시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셔도 되고요. 자, 또는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얘를 살짝 휘어 놓을게요. 됐죠? 그 다음에 양쪽을 다 해놓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한쪽만 해가지고 나중에 해야지 하셔도 돼요. 자, 이 상태로 해볼게요. 살을 조금 보기 편하게 할까요? 그럼 여기서 툴을 블렌드 툴을 이용하신다면 하나의 포인트에서 또 다른 포인트까지 클릭하시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요 사이 개수 적당하게 세가지고 꼭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중간에 4개가 들어있으니까 안에 개수를 4개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한 거랑 얘랑 모양이 다른데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눈치채신 분들은 쉬워요. 중간에 선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선은 곡선을 만들 수 없을까? 선을 잡아서 컨버트 선으로 만들면 쉽니다. 따라서 쓰게 돼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대신에 배치가 조금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조절하려면 여기 있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곡면을 따라서 흘러게 한다던가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것과, 또는 중간에 점을 추가해서 그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 점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얘를 이 선에 맞춰서 세로 그리는 거예요. 즉, 선을 그린 것과 도형을 잡고, 자, 블렌드가 어디 있냐면 오브젝트에 보시면 쭉 따라가요. 얘가 객체잖아요. 객체니까 객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면 블렌드라고 있어요. 툴에도 있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단축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옵션도 있고 Replace Spline, 여기 있는 선을 재활성해서 다시 처리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누르면 따라갑니다. 아까 얘랑 똑같죠? 단지 뭐만, 점의 위치만 다시 활성화 시켜주면, 위치나 뭐 이런 거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양을 돌리면, 블렌드이기 때문에, 아이고, 숨기고 얘를 살짝 한쪽만 돌려주면 여기 이렇게 따라가는 모양으로 바뀌게. 얘도 각도를 다 돌려주면 이 각도 따라서 변하는 형태로 바뀌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아이가 바로 블렌드. 오리엔트, 각도 줄 거냐, 그냥 갈 거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너무 사이가 긴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그 길이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얘네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블렌드를 좀 자유롭게 많이 써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카피하시면 하나 더 만들게 되죠. 뭐 위치를 이렇게 조금만 바꿔줘도 식으로 조절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두 개 한꺼번에 할 건데 라고 한다면 하나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한다면 둘을 해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설명을 좀 하나 더 드리자면, 자, 저는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메뉴 이펙트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워비라는 기능도 있잖아요. 워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휘는 기능이죠. 네. 쭉 직선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통째로 그냥 휘게 만드는 것도 있다는 거. 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대신에 얘는 이 상태로 휘면, 아이고,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돌리면 자꾸 모양이 틀어지기 때문에 익스펜드를 걸어서 처리해 놓고 나서 돌려주셔야 된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여튼 뭐 가장 편하신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색깔이나 내용들 문제 보시고 쓰시면 되고요. 뭐 이것도 뭐 조금씩 각도가 다르다고 해서 막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아, 요거 1mm 틀렸는데 막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요. 평균적으로 이거 전국에서 같은 날 다 보잖아요. 아니면 한 3일, 4일에 걸쳐서 다 보는데, 시험 보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아니라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바닥에 쫙 깔아놓고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써요. 아니면 컴퓨터 분석기를 통해 돌리거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디테일까지 보지는 않으니까 너무 크게 막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하게 돌리셔도 돼요. 됐으니까 그룹. 얘도 문제 보면
아래쪽에 테두리 선이 있는데 효과들은 전부 다 포토샵에서 해라. 그러니 그냥 갖다 놓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얘랑은 다른 아이니까 일단은 다른 레이어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익숙이 되시면 이 둘은 굳이 구분 안 해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라이스라고 쓸까요? 자, 됐죠? 자, 그럼 요 태극기, 태극 문양, 자, 3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개죠. 자, 태극 문양은, 자,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그냥 저 2개만 설명드리지 않고요. 어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이드선을 하나, 로테이트 툴로 카피 해놓고요. 중간에 동그라미 하나를 Alt Shift 눌러서 이렇게 하나 그려 놓을게요. 자, 이 아이를 하나가 아니라 대략 4개 정도 일단 그려 놓겠습니다. 저 정도 선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태극 문양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순서대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할 거는요. 얘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태극기입니다. 자, 태극기는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컨트롤 C, 컨트롤 F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하셔도 되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Shift 누르고 한쪽 끝에서 밀어서 가운데까지 배치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컨트롤 C 한 걸 다시 컨트롤 F 누르고 왼쪽에서부터 또 똑같이 쭉 밀어서 가운데 딱 걸리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때 이 수치를 정확하게 못 맞추신다면 미세하게 틈이 생기기 때문에 스케일 툴로 50%딱 줄여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스마트 가이드 켜가지고 컨트롤 U 어디 갔죠? 맞추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고 나서 회전을 시키고 해야 되긴 하겠지만 자,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안쪽에 동그라미 2개와 큰 동그라미 하나를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로 자를 건데 가끔 안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위에 있는 요거까지 가로선까지 같이 해서 패스파인더로 자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큰 문제 없이 무조건 잘립니다. 자, 언그룹 할 거고요. 자, 슬쩍 보이는 거 얘랑 바로 위에 있는 얘 3개의 박스가 그림 하나. 그쵸? 그럼 3개를 패스파인더 합칠 거고 얘 3개 선택해서 합칠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끝내시는데 아니죠. 실제 태극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도가 조금 돌아가 있어요. 거의 30도 정도 돌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동그라미 태극 문양과 아래에 있는 태극 문양을 잘 안 보이니까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자, 2개를 로테이트 툴, 회전 툴 Alt 누르고 엔터 빵 눌러가지고 30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돌아갔죠? 각도는 마이너스 30도입니다.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극기 문양이 나옵니다. 색깔은 임의로 제가 넣은 거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잘 보이라고 조금 밝게 뺐어요. 하지만 이거 절대 끝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패스파인더로 자를 때 미묘하게 생긴 여러가지 자잘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운이 좋으면 없겠지만 자, 그래서 전체 싹 잡아가지고 2개 Shift 누르고 2개 빼고 나머지를 깨끗하게 지우셔야 돼요.
미묘하게 뭐 점 하나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화장이 너무 크거든요. 자, 첫 번째 그린 거. 자, 두 번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신 요 아이를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를 이렇게 또 같은 자리 요거 자른 다음에 여기만 만들고 나머지는 없앨 거예요. 방금 전에 본 그거죠. 얘를 뒤에 있는 기준 로테이트 툴 Alt 누르고 모여있는 중심을 클릭. 각도는 120도. 카피 컨트롤 D 하시면 요 모양을 패스파인더로 자르시면 요런 무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것도 써요. 네. 이런 문양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요거요. 6개였는데 2개씩 색깔을 칠하니까 자주 보던 그림이죠. 2개 합치고 2개 합치고 2개 합치고 마찬가지로 바깥에 잘못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전체에서 안쪽에 3개 빼고 지워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는 방법과 두 번째 그리는 방법 파악하셨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또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또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방법을 바꿔서 할게요. 자, 인터넷 찾아보신 분들은 첫 번째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을 보셨을 텐데 자, 그거를 더 응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딱 맞춰져 있는 상태죠. 동그라미와 얘를. 뒤에 거 헷갈릴 테니까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 선을 로테이터 툴 가지고 그대로 돌릴 겁니다. 한 번 더. 선을 가로지르는 선 자체를 3개를 그릴 거예요. 자, 가로지르는 선 자체를 3개를 그린 다음에 뒤에 있는 동그라미는 지금 안 쓸 거고요. 이 앞에 있는 선 3개만 돌려보겠습니다. 이펙트에서 효과에 보면 디스톨트라는 효과가 있어요. 형태를 변환시키는. 그 안에 트위스트, 회전시키는 툴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미리 보기 체크할게요. 30도, 자, 60도, 점점 늘립니다. 300도, 360도,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뭘 뱅글뱅글 계속 돌렸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기서 잘 눈치채시면 좋은 거고요. 조금 더 돌려도 되고요. 좀 덜 돌려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이쁘게 돌진 않은 것 같아서 약간만 더 톡톡톡톡톡톡 해서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제가 해본 결과 한 38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야매로 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더 하면 400도까지 됩니다. 오케이 누르면 뱅글뱅글 도는 상태를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 눈에 보이는 대로 면 처리해라. 익스펜드. 그리고 나서 그대로 다시 뒤에 있는 동그라미와 함께 패스파인더로 합칠 겁니다. 자, 자를 거예요. 자르는데 자르는 게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툴 중에 자, 요런 툴이 있어요. 요런 툴은 뭐 하는 때 쓰는 아니냐면 요게 거의 비슷한데 위에 거는 면을 칠을 하면서 저 선이나 저런 것들 도형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 아니고요. 밑에 거는 현재 있는 도형 그대로 있으면서 면만 따로 칠해준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어떤 거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저는 그냥 밑에 걸로 하죠. 뭐 잡고 선택된 도형에서 면색깔 지웠어요. 여긴 제가 패스파인드 안 잘랐잖아요. 분명히 하나를 클릭하고 선택됐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칠을 할게요. 아무거나 툭 툭 칠해지죠. 또 다른 색깔 해놓고 툭 툭. 그죠? 자, 또 다른 거 색깔 해놓고 툭 툭 이렇게 칠을 하는 아이예요. 칠을 하고 나면 얘네들은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나타나요. 이거 바로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얘를 눈에 보이는 대로 도형화처럼 익스펜드 해주셔야만 쓸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사실 패스파인더 그냥 빼내시면 돼요. 잘라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패스파인더 안 잘라도 그대로 두고 따로 카피를 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언제 쓰냐면 캐릭터 같은 거 막 열심히 그려요. 뭐 여기다 머리라고 생각하고 머리 이렇게 그려야지 하고 그다음 여기다 눈 그려야지 이렇게 놓고 여기다 칠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한꺼번에 잡고 얘를 가지고 툭 찍어 가지고 색깔 주고 여기 색깔 다른 거 주고 이렇게 쓰는 아이예요. 이럴 때 쓰는 기능이라서 참고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땐 잘 안 씁니다. 어쨌든 자, 요 두 가지 색깔 합치고 요 두 개 합쳐주고 요 두 개 패스파인더 합치고 요 두 개 합치면 마찬가지 나오고 혹시 모르니 3개 빼고 관계없는 건 지워주시면 나왔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렸고요. 요 세 가지는 시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전통과 관련된 어떤 작업물을 하시면 을에 따라오는 모양들이에요. 을에 따라오는 모양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는 꼭 사용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있습니다. 같은 자리 붙여넣고요. Alt와 Shift 같이 누르고 저는 바깥에서 작게 동그라미 하나를 더 그릴 겁니다. 뭐 기준이 있긴 하지만 큰 상관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같은 자리 붙여넣기를 해서요. 얘를 어디까지 줄일 거냐.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그린 여기까지 그릴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나 더 그려볼게요. 또 같은 자리에 붙여놨어요. Shift 누르고 이번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서 배치해 볼게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안쪽에는 이 동그라미는 말고 나머지만 선택해서 패스파인더로 자를 거예요. 가끔 여기도 안 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로선 하나 정도를 그어놓고 자르시는 게 조금 난장적입니다. 자, 자르면 잘렸죠? 안쪽에 동그라미 빼고 한다고 했어요. 언그룹 바깥에 거 요거 지울 거예요. 요것도 지울 거예요. 그럼 누구? 얘네만 합칠 겁니다. 전체에서 동그라미랑 요 문양 빼고 나머지는 지울 거고요. 자, 요 문양 여기 있는 아이들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구름 같은 그림들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만드는 건데 얘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요 동그라미에 로테이트 툴 Alt 누르고 중심 클릭합니다. 툭 90도 각도로 카피합니다. 컨트롤 D. 어디서 많이 보던 문양 같지 않나요? 하나 더 할게요. 바깥에 거 잡고 그룹해서 컨트롤 C
안에 거 이제 필요 없어요. 컨트롤 F, Alt Shift로 배치할 거고요. 리플렉트 빵 해서 45도로 하면 수가 아예 뒤집혀서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감 문양 중에 하나죠. 뭐 옛날 톡이라든가 기어자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그런 문양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런 거 많이 쓰거든요. 요런 기법들을 많이 찾아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기법들이라 일부러 얘네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사이가 살짝 떠 있으니까 흰색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실제 포토샵에서 흰색 부분이 없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간격만큼 떨어뜨려라. 뭐 있나요? 옵셋. 옵셋 패스를 이용하신다면 안쪽으로 마이너스로 뭐 엄청나게 많이 가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뭐 적당하게 저는 한 0.7 갈게요. 그러면 사이가 떠서 조형이 만들어지겠죠. 옵셋 보신 적 있죠? 네. 자, 그러면서 옵셋을 많이 쓸 것 같으세요? 안 쓸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쓸 때요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쓰는데 단축키가 없어요. 슬프게도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단축키를 등록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까지만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숫자 1번을 누르면 무슨 키가 되는지 쭉 한번 살짝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숫자 1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줌 아트보드 맞춰서 줌 만드는 기능이죠. 컨트롤 숫자 2 뭘까요? 대상화 선택을 락 잠궈버리는 기능입니다. 이것에 반하는 기능은 풀어주는 기능은 Alt 컨트롤 숫자 2번이죠. 썸이라고 쓸게요. 또 플러스가 있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컨트롤 숫자 3번은 선택한 객체를 숨기는 거죠. 이것의 반대인 I는 Alt 컨트롤 숫자 3이죠. 다시 나타나게 하는 쇼. 자, 컨트롤 숫자 4번은요. 최근에 사용한 요 전제 조건이 들어가요. 가장 최근에 사용한 패스파인더 기능입니다. 패스파인더의 합치기를 한번 최근에 썼다면 컨트롤 숫자 4번 딱 누르면 똑같이 얘를 쓰는 거예요. 자르기 썼다면 자르기 쓰는 거예요. 최근에 사용한 기능.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숫자 5번은 아까 보신 적이 있죠? 선택한 도형을 무엇으로 바꾸는 것? 가이드라인으로 변형시키는 것. 그리고 이 아이를 다시 도형으로 처리하는 건 Alt 컨트롤 숫자 5번입니다. 자, 컨트롤 숫자 6번은요. 이것도 마찬가지 최근에 사용한 셀렉트 기능입니다. 뭐냐면 얘랑 동일한 면의 색깔을 가진 것을 셀렉트 same fill color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6 누르면 방금 전에 fill color를 눌렀으니까 동일한 면의 색깔을 찾아가는 아이로 가겠죠. 투명도 누르면 최근에 썼던 투명도 선택 그런 기능이 6이에요.
7 뭐예요?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Alt, Ctrl, T는 클리핑 마스크를 푸는 거고요. 8번은 도형들을 패스파인더로 합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로 만드는 컴파운드 패스. 자, 클리핑 마스크 사용하실 때에는 앞에 틀이 되는 아이가 무조건 몇 개여야 된다? 한 개여야 된다.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룹을 묶어하거나 패스파인더의 합치기 버튼을 누르면 이 아이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깔을 넣어 놓고 여기다가 이 안에 클리핑 마스크를 씌우고 싶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얘는 따로따로 떨어진 도형이에요. 절대로 합칠 수가 없어요. 아마 패스파인더 합쳐도 떨어진 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덩어리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게 오브젝트에 있는 컴파운드 패스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한 덩어리가 돼서 마스크가 먹습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가장 많이 쓰는 때가 언제냐면 그 맛기푼인가? 하여튼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로고가 있는데 있던데? 안 보이네요. 자,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이 브랜드는 로고가 이 로고거든요. 여기 테두리가 브러쉬예요. 잘 보면 여기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도형들이 막 있어요. 이 도형에다가 얘네 회사 옛날에 뭐냐면 요 사이에다가 요런 그림들을 집어넣은 적들이 있어요. 안 들어가요. 패스파인더 아니 마스크 씌워도 떨어져 있는 도형들이 포토샵에서 가공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씁니다. 옛날에 많이 썼던 기능이지만 여튼. 자, 그러면 컨트롤 숫자 9는 뭐냐? 없습니다. 최근에 CC 버전에서 생겼어요. CC 버전에서는 하나 생겼는데 제가 따로 외우진 않았고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다가 옵셋을 걸어버려요. 최근에 CC 버전은 생겼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얘로 걸지 마시고 CC의 버전 생겼으니까 Shift 컨트롤 숫자 9번이라고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옵셋을 거시면 되고요. 겸사 똑같이 얘기를 드리자면 자, 컨트롤에다가 요거 자, 물결 문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냥 물결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쓰면 얘는 백팁이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자, 물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저는 뭘로 할 거냐면 expand 오브젝트에서 expand를 걸면 A군요. 강제로 눈에 보이는 대로 도형 처리하는 거. 근데 expand가 아닌 경우도 있죠. appearance expand appearance로 같이 요 세 개는 단축키를 등록해서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요거 거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시면 에디트에 있어요. 쭉 내려갑니다. 자, 키보드 숏컷이라고 보이시죠? 자, 누르면 단축키 설정하는 기능이에요. 자, 가급적이면 기존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단축키는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업무를 하실 때 헷갈리지 않으실 테니까. 얘네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축키들이에요, 실제로. 자, 오브젝트에 있는 것만 바꿀 거니까 저는 위에서 툴이 아니라 메뉴에 있는 것 중에 오브젝트에 있는 단축키를 바꾸려고 합니다. expand랑 뭐랑 다
하시면 되겠지만 딱 하나만 저는 걸게요. 요 옵셋만. 자, 옵셋의 위치는 오브젝트에 쭉 내려가면 패스에 옵셋 패스 여기 있죠? 단축키 아무것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자, 등록하는 방법 보여드려요. 얘를 클릭하세요. 뒤에 있는 버튼. 그리고 Shift를 쓰는 게 아니라 Shift 키 누르시고 추가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추가로 숫자 9번 누르세요. 한꺼번에. 그러면 등록이 됩니다. 단축키 이렇게 등록하시는 거예요. 자, 익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익스펜드는 컨트롤 물결을 한다고 했으니까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왼쪽에 있는 버튼 어피어런스는 클릭하고 Shift 컨트롤 1번 옆에 있는 버튼 하시면 단축키 3개를 등록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데서는 안 쓴 단축키이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일도 없고요. 생각보다 자주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매번 마우스 눌러가지고 찾아갈 일이 없어집니다. OK 누르시면 사용자의 또는 이 단축키 등록의 이름을 물어볼 테니까 이름 써서 등록하시면 끝납니다.